모든 해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말, 저도 현직 의사로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믿음이 제 아내의 콩팥 기능을 저하시켰고 혈압을 위험 수준까지 끌어올릴 뻔한 주범이었습니다. 매일 건강식이라며 즐겨 먹던 익숙한 해산물이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저에게 해산물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 들수록 꼭 섭취해야 할 해산물과 반드시 피해야 할 해산물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지난 45년간 대학병원과 요양, 병원에서 노년층의 식생활, 특히 혈관 및 신장 건강과 관련된 식습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박사님, 어떤 해산물을 먹어야 하고 어떤 해산물을 피해야 합니까? 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건강 여정을 제가 기억하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욱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 아내의 건강 검진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에 식단 관리에 매우 철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던 날, 저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제 아내의 콩팥 수치와 혈압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내의 식단은 분명 건강에 좋다는 해산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같이 밥상에 오르던 생선구이, 해조류, 무침, 어묵찬 등이 있었죠. 그런데도 혈당과 혈압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가 모범적인 건강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해산물들이 오히려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몸속에 염증을 쌓는다고 합니다.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음식의 진실을 뿌리부터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의학 논문과 최신 연구, 자료들을 밤낮 없이 찾아보고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총동원하여 해산물 하나하나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노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아내는 지금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이 값진 지식과 경험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야 오늘 전해드릴 지식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몸을 살리는 해산물 3가지. 이제부터는 당신의 몸을 살리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할 해산물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등어. 고등어는 혈관을 닦아주는 푸른 등 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입니다. 단순히 흔한 생선이 아닙니다.
고등어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우리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혈관 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고등어의 오메가-3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71세 기운자님은 평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액순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늘 손발이 차고 쉽게 피로를 느끼셨죠. 저는 김은자님께 일주일에 3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등어 구이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발 저림과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김은자님은 고등어 덕분에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등어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즙을 뿌려 굽거나 살짝 데쳐 샐러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센 불에 짧게 조리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린내는 레몬즙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데쳐서 샐러드에 넣으면 기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환자는 1회 80g 이내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에는 퓨린 함량이 비교적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굴입니다. 굴은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습니다. 굴의 풍부한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를 줄여주고 각종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타우린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므로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년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굴은 또한 철분과 비타민 D도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겨울 제철 굴은 특히 영양가가 높아 노년층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76세 박동수님은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고 늘 만성 비염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박동수님께 겨울 제철 굴을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날 것을 꺼리셨지만 대친 굴을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피로감이 사라져 활력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동수님은 이제 건강한 간과 튼튼한 면역력으로 활기찬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굴은 데쳐서 레몬즙이나 참기름을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날굴은 간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노년층은 익혀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데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굴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 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미역과 다시마.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와 식이섬유의 보고, 바다의 해독제입니다. 2.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갑상선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대사 활동과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므로 갑상선 건강은 노년기 활력 유지에 직결됩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체내 독소 배출과 혈액 정화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신체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68세 이화자님은 평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고 피부 트러블과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저는 이화자님께 미역국을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먹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2주 만에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맑아지며 활력이 넘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화자님은 이제 미역국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미역의 효능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역은 국, 무침,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시마는 국물용 다시팩으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을 불릴 때는 너무 오래 불리지 않아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나 황태를 넣어 단백질을 보충하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다만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요오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 좋은 해산물들을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조리법을 선호하시나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 지금까지는 우리 몸에 이로운 해산물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산물이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해산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소 무심코 먹었던 해산물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어묵. 어묵은 전분과 소금, 방부제가 과다하게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반찬이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입니다. 어묵은 생선살보다 전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고혈압과 부정맥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맛을 내기 위한 각종 첨가물과 보존을 위한 방부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어묵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문자님은 평소 어묵을 반찬으로 자주 드셨고 어묵탕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갑작스러운 부정맥과 혈압 상승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문자님은 어묵이 건강한 생선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식단 상담을 통해 어묵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 드렸고 어묵 섭취를 줄이자 부정맥이 가라앉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묵 대신 수제 어묵을 만들어 드시거나 포장 어묵을 사용해야 한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기름과 소금기를 제거한 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유해 물질을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포장 어묵은 제품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600의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구매 시 영양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호. 건호는 염분, 농축과 중금속 우려가 있는 야식의 유혹입니다.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많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염분이 농축되어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이어져 혈압 상승과 부종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우 제품에서는 중금속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우의 질긴 식감은 치아가 약한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오영길님은 평소 야식으로 건우증어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손발 부정이 심해지고 혈압이 계속 높아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오영길님은 건우가 마른 오징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식단 상담을 통해 건우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셨고, 건우 섭취를 줄이자 부정이 가라앉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건우 대신 찜오징어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찜오징어는 염분 함량이 낮고 부드러워 치아에 부담이 적습니다. 찜오징어를 활용하여 무침이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간은 최소화하여 싱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자는 건우의 과다한 퓨린과 나트륨 때문에 섭취를 금물하거나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매우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맛살. 맛살은 전분, 당, 색소가 혼합된 가공육입니다. 흔히 게맛살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게살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생선살에 전분, 설탕, 인공 감미료, 착색류 등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가공식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냉장고 상비식으로도 자주 활용되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맛살의 높은 전분과 당분 함량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와 비만을 유발합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와 착색료는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어 각종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맛살 섭취가 혈당 관리에 큰 방해가 됩니다. 72세 장경숙님은 평소 맛살을 샐러드나 계란찜에 넣어 자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즐겨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혈당과 체중이 계속 증가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경숙님은 맛살이 생선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여 건강하다고 믿었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식단 상담을 통해 맛살의 성분에 대해 알게 되셨고 맛살 섭취를 줄이자 혈당과 체중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쌀 대신 계란찜을 먹거나 샐러드에는 삶은 계란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삶은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와 착색료가 들어간 맛살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특히 당뇨 환자는 맛살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간편함보다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통조림 꽁치와 고등어입니다. 통조림, 꽁치와 고등어는 나트륨과 BPA 용출 위험이 있는 가공 생선입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통조림 내부에는 BPA, 비스페놀 A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 자체의 산성 성분이 이 BPA 코팅과 반응하여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BPA는 호르몬 교란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 특히 심장질환, 부정맥, 체중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통조림 꽁치와 고등어는 신선한 생선보다 나트륨 함량이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75세 윤상우님은 매일 저녁 통조림 꽁치나 고등어를 활용한 찌개나 조림을 즐겨 드셨습니다.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원인 모를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이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 상담을 통해 생선의 나트륨, 과다 섭취와 BPA 노출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 신선한 생선만을 고집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조림, 꽁치나 고등어 대신 유리병에 든 BPA 프리 소스를 선택하거나 생선을 직접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신선한 생선은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접 조리하면 나트륨 함량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합니다. 특히 통조림 국물을 끓이면 BPA 노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조림 생선은 신선한 생선보다 나트륨 함량이 2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통조림 생선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어떤 해산물들이 자주 오르고 있나요?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할 해산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해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좋은 해산물과 나쁜 해산물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명확히 인지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해산물은 혈관과 면역력을 살리고 나쁜 해산물은 조용히 몸속 염증과 혈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채워줄 처방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식단을 계획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몸에 좋은 해산물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활기찬 노년을 돕습니다. 레몬즙을 뿌려 굽거나 살짝 데쳐 샐러드로 즐기세요. 통풍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굴은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므로 겨울 제철에 데쳐서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굴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와 식이섬유의 보고로 갑상선 건강과 장 건강에 중요하며 체내 해독 작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무침, 다시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세요.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묵은 전분과 나트륨, 방부제가 과다하여 혈당 상승과 고혈압, 부정맥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 어묵 대신 수제, 어묵을 선택하거나 데쳐서 나트륨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해조류는 염분 농축과 중금속,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혈압과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찜오징어로 대체하여 염분, 섭취를 줄이고 통풍 및 신장 질환자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셋째, 맛살은 실제 게살이 아닌 전분, 당, 색소 등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으로 혈당과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인공 첨가물에 주의하고 계란찜이나 샐러드에는 삶은 계란과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활용하세요. 넷째, 통조림 꽁치와 고등어는 BPA, 용출 위험과 과도한 나트륨 함량으로 호르몬 교란과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생선을 직접 조리하거나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식단을 구성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꾸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해산물로 더 길고 활기찬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2.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식탁에는 어떤 좋은 해산물을 올려보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해산물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외하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노인성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단백질 섭취법이라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